오늘 소개할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하고 스튜디오 요거 차려서 두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부터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카드로 물건 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카드 대출이 늘어나서 돌려막기 하다가 더 힘들어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잖아요. 200만원 벌면 145만원 생계비를 빼면 한 달에 55만원 변제를 하는 거죠. 근데 추가 생계비란 게 있어요. 똑같이 200 벌어도 1인 생계비 145만원 뺐는데 월세나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나 이런 게 필요하면 추가 생계비를 조금 더 빼서 35만원만 변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가 있거든요. 추가 생계비란 뭐냐? 대표적인 게 주거비죠. 월세나 담보대출 이자 내는 걸 고려해서 변제금을 조금 더 낮게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마다 법원에서 금액을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추가 생계비의 일종으로서 얼마를 포함할지 규정을 만들어 두었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가 생계비를 규정해 두었는데요. 기본적인 생계비에 이 정도 의료비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요거 이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로 주장을 하면 더 공제해서 변제금을 낮추어 주겠다 이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막상 신청을 하니까 추가 생계비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삭제를 하라 이런 보정 권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생계비란 게 저게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부 채무자께서 무조건 추가 생계비를 빼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월급이 좀 많은 사람들 얘기고 한 달 월급이 최저시급 또는 최저시급 약간 이하인데 1인 생계비만 빼도 변제금이 몇 푼 안 되는데 거기에 추가 생계비 빼서 변제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아주 작게는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몸이 좀 아프다거나 또는 밑에 미성년 자녀가 많다거나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도 알차게 빼서 변제금 10만원, 20만원 낮게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지 멀쩡하고 젊고 일할만 한데 약간 이상하게 월급 낮은 걸 구해간다. 근데 거기서 추가 생계비를 넣어가지고 변제금을 더 낮추어 달라. 이러면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분이 최근에 취업해서 그렇습니다. 신청 직전에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한 때부터 지금 보정 권고를 하고 있는 이 재판 단계에서 매달 월급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월급 받은 이체 내역, 통장 내역 법원에 제출하고 매달 들어오는 대로 급여 명세서도 제출하고 수시로 내가 받는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법원에 제출하라 그런 말입니다. 요거는 조건부 인가액인데 내가 개인회생 하다가 월급이 높아지면 변제금을 더 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많잖아요. 이거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사안인데 원칙적으로는 변제금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거든요. 한 달에 30만원 내라 결정 났으면 30만원 그 돈만 내주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월급을 더 벌어도 더 번 것은 내 돈이고 30만 내면 되고 실직하거나 월급이 줄어도 어디 가서 빌려와서 30만원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들 중에서는 작년 급여보다 지금 급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거나 또는 최저시급 근처 또는 그에 미달한다거나 법원이 볼 때 뭔가 의심스러운 소득들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을 통과하려고 가짜 직업을 만든 것처럼 보인다거나 재판하는 중에 가짜 직업인 게 명백히 밝혀지면 기각을 해버리면 되지만 딱히 밝혀진 게 없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채무자는 1년에 한 번씩 소득 상태를 보고를 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를 더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려준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내려주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채무자는 1년마다 자기의 소득 상황을 신고하시고 지금 재판할 때 소득 대비 30% 이상 소득이 늘어나면 증가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변경하시라. 다시 말해서 약간 늘었을 때는 봐주는데 30% 이상 크게 늘었을 때는 는 거의 절반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죠. 한편 30%에 미치지 못하게 소득이 약간 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면 그때는 변제금을 더 내야 된다. 이 의무를 해태하면 개인회생을 폐지시켜버리거나 면책을 취소해버리겠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달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최저시급 약간 미달되는 금액이니까 법원에서 볼 때에는 개인회생 끝나고 더 높은 월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인가를 붙여버리는 거죠. 자 법원에서 다시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월급이 작으니까 추가 생계비 삭제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최근 취업이니까 재판하는 기간 중에 수시로 급여 명세서 월급 들어온 계좌 내역 계속 제출하라. 월 평균 소득 얼마인지 평균 계산해서 제출하라. 이런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이분의 변제 계획안인데 제10항 기타 사항에 해당이 있다. 뭐가 있냐? 조건부 인가가 있다. 1년마다 소득 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자기 소득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소득의 50% 이상을 법원에 내는 걸로 변제 계획을 바꿔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폐지하거나 면책을 취소해버리겠다. 이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거 80% 내라는 법원도 있고 20% 이상 증가했을 때 하라는 법원도 있고 약간씩 다릅니다. 6월달 월급 받은 내역을 제출하고 7월달 월급 받은 내역도 제출하고 8월달 월급 받은 내역도 제출하고 9월달 월급 받은 것도
제출하고 재판을 하는 동안 매달 월급 받으면 수시로 법원에 계속 제출하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취업했지만 가짜 직장이 아니고 지금 계속 월급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월급이 180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33 빼고 한 달에 47만 원 변제한다. 여기서 이거를 더 늘려서 추가 생계비 포함해서 47이 아니라 17만 원 내겠다, 10만 원 내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추가 생계비 자체를 불한다는 게 아니라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추가 생계비까지는 과욕이다. 그래서 1,6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채무의 35%를 변제하고 65%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액 4,900 중에서 1,600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입니다. 11월 달에 개시결정 받고 다음 해 1월 달에 채권자 집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냥 생계비 말고 추가적인 월세나 교육비나 병원비도 추가 생계비로 뺄 수 있지만 월급이 작거나 변제금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빼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면 변제금이 5만원 10만원 너무 작아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준다. 최근에 취업한 사람은 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월 말에 월급 받은 거, 2월 말에 월급 받은 거, 3월 말에 월급 받은 거, 4월 말에 월급 받은 거, 재판을 하는 동안 월급 받는 거 수시로 법원에 제출해서 보여줘야 된다.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 원래는 정해진 변제금만 내면 됩니다. 더 번 돈은 내 거야. 그렇지만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급격하게 내려갔다거나 지금 있는 직장이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살 만한 상황이 있다면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를 붙여서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를 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려줍니다.